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기술 뉴스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제가 오늘 딱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가장 중요하고 또 서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기술계의 소용돌이를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부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구글이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에 무려 최대 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지금 AI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냥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정반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만 명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감원을 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술 산업의 진짜 얼굴, 그 엄청난 모순의 시작점입니다. 자, 첫 번째 장에서는요, 이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AI 열풍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례 없는 돈과 기술이 폭주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이 숫자 좀 보세요. 400억 달러? 구글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하나에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하는 돈입니다. 지금 AI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규모가 정말 실감이 나질 않네요. 이 엄청난 돈은요, 최고의 인재와 기술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임원들은 너도 나도 오픈 AI 같은 선두주자로 옮겨가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병해서 거대한 AI 공룡이 되려고 하고 있죠. 기술 발전 속도는 또 어떻고요? 모든 걸 다 해주는 슈퍼앱이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결국 소수의 몇몇 회사로 모든 힘과 기술이 무섭게 쏠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이 뭐 우리 쓰는 앱이나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 해군에서는 드론을 그냥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리는 무기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이 이제 국방 분야의 판도까지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면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앞서 본 화려한 열풍의 그늘, 그 이면에 있는 역설과 이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2만 명. 이게 바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용 기업에서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 내린 결정의 결과라는 거죠. 2만 명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에픽게임즈의 해고 명단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해고와 동시에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헤드라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한쪽 언론에서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노동위기가 시작됐다고 난리인데 정작 수많은 CEO들은 솔직히 말해서 AI가 아직 회사 생산성에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효과도 입증 안 된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 이 모순, 대체 뭘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Z세대 직원들은 AI 때문에 자기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회사가 AI를 도입하는 걸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위에서 밀어붙이는 기술 혁신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이나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기묘하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아주 강한 보수 성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던 메가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정체가 인도 남성이 만든 AI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완전히 가짜 인격, 가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죠. 사회적인 파장은 더 신박합니다. 요즘 10대 산자 아이들이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절대 거절당할 일이 없는 관계를 원해서 실제 사람이 아닌 AI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그냥 좀 특이한 취향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소통 능력을 망가뜨려서 결국 한 세대 전체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현실들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Z세대가 현대 기술의 불편함을 느끼고 차라리 옛날, 과거에 살고 싶어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 주는 소외감이 결국 기술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누가 이 판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권력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걸까요? 기술의 미래를 둘러싼 기업, 정부, 개인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켈런티어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가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거나 어쩌면 우리가 나쁜 놈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이 회사는 포용성 같은 가치를 대놓고 비난하고 미국 전 국민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업 리더들의 이중성도 드러났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겉으로는 AI를 안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뒤에서는 바로 그 규제를 막기 위해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책임감 있는 척 다 하면서 뒤고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정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게 완전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캐나다나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AI 챗봇을 금지하자고 하고 미국 의회에서는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시 멈추자고 하는데 또 다른 주에서는 주지사가 그걸 거부해버리고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싸움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규제 문제를 넘어서 아예 국가 대 국가의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이란은 AI 데이터 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미국 기술에서 벗어나겠다면서 국가적으로 운영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가 이제는 통제하고 또 공격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정신없는 소식들을 다 합쳐보면 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내일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대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식노동의 시뮬라크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일들이 진짜 생산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산적인 척,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과대 광고, 해고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기사에서 지금의 기술 업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옛날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반문화의 이상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통제받기보다는 차라리 민주주의를 파괴할 탐욕스러운 독점가들이다. 기술 산업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기술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과연 어디를 향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